위대한 변화의 침묵이 다가올 때 어떤 목소리는 그 누구보다 크게 울려 퍼진다. 그 목소리 중 하나는 바로 신디 제이콥스의 것이다. 그녀는 정부를 뒤흔들고 전문가들을 당황하게 하며 아무도 상상조차 못한 사건들을 예언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예언자다. 그녀의 여정은 파괴적인 정확성 위에 세워졌다. 베를린 장벽이 여전히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시절, 그녀는 그 붕괴를 예고했고 권력의 눈이 먼 지도자들이 지배하던 때에 소련의 해체를 밝혔으며 은행과 재벌들이 인정하기도 전에 2008년 금융위기를 경고했고 모든 여론조사가 반대하던 트럼프의 승리를 선언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전 세계가 믿지 못하는 눈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현실이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운도, 우연도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을 가로지르고 인류 앞에 미래를 드러내는 힘이었다. 수십 년간 그녀는 전 세계를 돌며 계시를 전했다. 수많은 이들이 그녀를 불신하려 했지만 현실은 모든 의심을 무너뜨렸다. 그녀의 예언 중 80% 이상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바로 그 놀라운 기록 때문에 그녀의 최근 메시지는 더욱 충격적이다. 왜냐하면 이번이 처음으로 신디 제이콥스가 전 세계를 향해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세계 지도자들에게도 지구 곳곳의 익명의 대중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 하나의 장소만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예언은 단 한 나라를 위해 전해졌다.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녀의 이 행위만으로도 이미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그녀의 말은 단순한 경고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 신디 제이콥스는 말한다. 서쪽에서 시작된 보이지 않는 힘, 제어할 수 없는 바람이 분쟁의 땅들을 지나 한반도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이 바람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기상현상도 아니다. 그것은 변화와 단절,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품고 오는 존재다. 그녀에 따르면 이 바람의 등장은 한반도의 운명을, 나아가 전 세계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는 과정의 시작을 의미한다. 현대사 속에서 한반도는 전쟁과 점령, 피로 얼룩진 분열의 무대였다. 언제나 열린 상처의 중심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제 예언자의 말에 따르면 이 땅은 전 세계적 운동의 심장이 될 것이라고 한다. 신디 제이콥스는 주저하지 않고 선언했다. 한국은 아시아의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이 선언 하나만으로도 지각을 흔드는 충격이다. 예루살렘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새 종교의 중심이며 수십억의 믿음을 좌우하는 작은 땅이다. 그리고 이제 그 타이틀이 그녀의 입을 통해 한반도로 옮겨지고 있다. 멀리서 듣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믿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을 전한 이는 결코 평범한 인물이 아니다. 그녀는 시간과 정치, 경제의 시험을 견뎌냈고 모든 비판을 이겨냈다. 왜냐하면 그녀의 모든 선언은 결국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의 어떤 예언보다도 더 거대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선거나 경제 위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는 한 나라 전체의 영적 재배치를 의미한다. 신디 제이콥스에 따르면 한국은 단순히 축복을 받을 나라가 아니다. 엄청난 짐을 감당하게 될 나라다. 그녀는 변화의 바람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바람은 2025년 10월 3일, 즉 한국이 개천절로 나라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에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 그녀는 이 날이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 말한다. 그날을 기점으로 일련의 사건들이 전개되며 세상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예언은 단순히 바람이라는 은유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 너머를 말했다. 그 보이지 않는 움직임과 함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한반도의 역사를 바꿀 존재다. 그 인물은 평범한 정치인도 전통적인 종교 지도자도 아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는 새로운 시대의 열쇠를 쥐고 있을 존재다. 그 인물의 도래와 운명의 바람이 함께할 때 한국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 예언의 무게를 무시할 수는 없다. 신디 제이콥스가 소련의 붕괴를 말했을 때 누구도 믿지 않았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경고했을 때 많은 이들이 비웃었다. 그러나 미래는 정확히 그녀의 말대로 펼쳐졌고 모든 이들이 현실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시선은 한국을 향하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일어날지 여부가 아니라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이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도 경제적 재편도 아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영적 지형을 다시 그리는 일이며 그 중심에 수세기 동안 고통과 저항을 견뎌온 한 나라가 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처음으로 예루살렘과 같은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 이것은 계시의 시작일 뿐이다. 아무리 불편하게 들리더라도 분명한 진실이 있다. 한국은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니다. 이 선택에는 숨겨진 이유, 깊은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나타날 징후를 통해서만 온전히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운명의 바람에 대한 선언은 결코 모호한 상징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 움직임을 실제적이고 압도적인 것으로 묘사했다. 그것은 서쪽에서 시작되어 분쟁으로 황폐해진 지역들을 지나 마침내 한반도에 머무르게 된다. 이 바람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 심장과 정신을 강타하는 것이다. 그녀는 이 바람이 군중을 멈추게 하고 무릎을 꿇게 하며 영성을 믿지 않던 이들의 눈에서 눈물을 쏟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바람은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초대받지 않고 들어와 공간을 장악하고 역사를 바꾼다. 그녀가 공유한 환상 속에서 이 바람은 도시 전체를 휩쓸었다. 사람들은 분주히 걷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즈니스맨, 학생, 노인, 아이들까지 모두 동일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마치 더 높은 힘 앞에 선 것처럼 손을 들었다. 종교도 나이도 사회적 지위도 중요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논리의 장벽을 뚫고 모두를 하나의 순간으로 연결시킨 듯했다. 그 바람은 파괴가 아니라 무시할 수 없는 부르심이었다. 예언자는 이 현상이 전례 없는 일임을 분명히 했다. 한국의 역사 속에서 이와 비교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렇다면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왜 수많은 전쟁과 침략, 분단으로 얼룩진 이 작은 반도를 그 바람은 선택했는가? 그녀의 대답은 단순하고 명확했다.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신디 제이콥스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이제 동양의 새로운 영적 중심지로 지정되었다. 예루살렘이 수천 년 동안 운명을 결정지은 것처럼 이제 한국이 인류의 새로운 국면에서 심장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선언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그녀의 말에서 가장 무게감 있었던 부분은 이 바람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잠시 불고 사라지는 미풍이 아니다. 그것은 한반도에 머물며 영적 환경뿐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까지 송두리째 변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 바람과 함께 더 위대한 것이 도래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한국이 아시아의 예루살렘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 비교는 결코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은 수십억 인류의 신앙이 집중된 도시이자 종교들이 만나는 장소이며 수천 년 동안 쟁탈과 숭배의 중심이 되어온 땅이다. 한국에게 이 타이틀을 부여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글로벌 영향력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종교적인 의미만이 아니다. 그것은 문화, 정치, 그리고 여러 나라들의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칠 위치를 뜻한다. 신디 제이콥스는 말했다. 수많은 나라의 군중들이 해답과 희망, 그리고 방향을 찾아 한국으로 몰려올 것이라고. 이 예언은 고통의 무대로만 여겨졌던 이 땅이 이제 전 세계에 영감을 주는 원천으로 바뀔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현실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이 선언은 지나치게 대담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역사만 보아도 그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징후들이 있다.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 음악, 영화, 기술은 이미 수십억 인구에게 도달하고 있다. 문화 영역에서 가능한 일이 왜 영적 영역에서는 불가능하겠는가? 바로 이것이 예언자가 사용한 논리였다. 오늘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내일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메시지는 가장 진지한 톤을 띠게 된다. 신디 제이콥스는 한국이 아시아의 예루살렘이 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될 것이다 라고 단언했다. 그녀는 이 운명이 이미 기록되었으며 수세기 동안 고통과 고립을 견뎌온 이 작은 땅이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다가오는 그 바람은 단순한 징조가 아니라 시간이 도래했다는 확정적 신호다. 이전에 약점으로 여겨졌던 것들은 이제 강점으로 해석될 것이다. 침략과 지배, 내전 속에서도 살아남은 이 나라는 이제 수십억 인류에게 영적 등불이 될 것이다. 이 극적인 반전은 예언의 충격 중 하나다.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불가피해지고 작아 보이던 것이 위대해지며 잊혀졌던 땅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많은 이들에게는 이것이 여전히 불가능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 이 같은 미래를 선포한 목소리는 이미 세계 앞에서 수많은 불가능을 선언하고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여준 인물이다. 제국의 붕괴, 경제의 몰락, 예측 불가한 지도자들의 등장, 이런 것들을 세상에 그 누구보다 먼저 입으로 전한 자가 바로 신디 제이콥스였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시선은 한국을 향하고 있다. 신디 제이콥스가 언급한 3가지 징표는 한국의 변화가 결코 보이지 않거나 조용히 지나가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이 징표들은 시간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표식이다. 첫째는 심령을 뒤흔드는 영적 바람이다. 둘째는 수십억의 시선 앞에 마련될 무대다. 셋째는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을 한 인물의 등장이다. 이 3가지는 각각 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운명을 따라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난다. 각 단계는 다음 단계를 위한 길을 준비하며 모두가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 바람은 이미 선언되었다. 이제 다음 단계는 바로 위대한 무대다. 예언자 신디 제이콥스는 전 세계 모든 민족의 눈이 한국을 향하는 장면을 묘사했다. 그녀는 분명히 밝혔다. 이 사건은 10월부터 전개되기 시작하며 2026년 월드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했다. 단순한 스포츠 토너먼트가 아니라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축구는 단지 수단일 뿐 그것을 넘어 인류의 영혼을 변혁시키는 메시지의 매개체가 될 것이다. 그녀는 가득 찬 경기장과 수백만 명이 화면 앞에 몰입하고 전 세계 50억 인구가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장면을 보았다고 말했다. 경기는 팽팽했고 골은 없었다. 기대감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이 고조되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한 명의 한국 선수가 공을 몰고 전진했다. 신디 제이콥스가 묘사한 그 순간은 모두가 숨을 멈춘 장면이었다. 슛이 날아갔고 그녀는 그 안에 인간의 힘을 넘어선 어떤 개입이 있었다고 보았다.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장면의 운명을 인도한 것이었다. 공은 공중을 가르며 마치 한 민족 전체의 의지를 싣고 날아가는 듯했고 골문을 흔들었다. 세계는 충격 속에 폭발했다. 그것은 단순한 스포츠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계시였다. 이 순간의 충격은 전 세계에 퍼질 것이다. 신문, 방송, 소셜미디어는 단지 한국의 예기치 않은 승리를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50억 명의 눈앞에서 일어난 기적을 증언할 것이다. 이 메시지는 선수의 발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너머에서 전 세계가 본 것에 있다. 모든 예측을 뒤엎고 작고 무명의 나라가 거인을 쓰러뜨리는 모습, 그것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단순 명료하다. 불가능은 없다. 축구는 단지 도구일 뿐 진정한 메시지는 영적 선언이다. 한국에게 이 승리는 단순한 우승이 아니다. 그것은 하늘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미 음악, 영화, 기술로 세계의 이름을 알린 이 나라는 이제는 더 높은 차원의 사명을 가진 땅으로 인식되게 될 것이다. 전 세계는 이 땅 위에 논리를 초월한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스포츠의 무대는 그저 영적 계시를 위한 막에 불과하다. 이것이 2번째 징표다. 그러나 3번째는 훨씬 더 불가해하고 충격적이다. 신디 제이콥스는 한 인물의 등장을 예언했다. 그녀는 그의 이름도 정확한 외모도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했다. 그는 등장하는 즉시 모든 이들이 그 사람임을 알아볼 것이라는 점이다. 그는 전통적인 정치인도 익숙한 종교 지도자도 아니다. 그러나 그의 등장과 동시에 인류는 느낄 것이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기다려온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구나. 본 적은 없어도 마치 영혼 깊숙이 기억하고 있었던 인물처럼 그의 존재는 시대를 나눌 것이다. 이전과 이후가 분명해질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인물이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이 인물은 갑작스럽게 등장하지 않는다. 그는 첫 번째와 2번째 징표가 성취된 후에 나타난다. 이미 불고 있는 영적 바람은 마음을 준비시키고 세계를 뒤흔들 승리의 무대는 인류의 눈을 뜨게 만든다. 그리고 바로 그 준비의 절정에서 그 인물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권력이나 지위를 얻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 그는 하나의 시대의 열쇠, 그리고 한국에서 시작되지만 결코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는 새로운 질서의 상징으로 등장한다. 이미 바람은 불기 시작했고 무대도 준비되었다. 그러나 운명은 그보다 더 충격적인 일을 남겨두고 있다. 신디 제이콥스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70년 넘게 한반도를 갈라놓은 분단의 벽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 그것도 외교적 협상이나 국제적 압력이 아닌 훨씬 더 깊고 통제 불가능한 힘. 바로 기도의 연합된 힘에 의해. 그녀는 환상 중에 판문점의 철조망이 걷히고 군인들이 무기를 내려놓는 장면을 보았다고 했다.
세대를 넘어 떨어져 지낸 가족들이 울며 서로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 그것은 정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움직이는 영성이었다. 이 순간은 단순한 영토 통합이 아니다. 그것은 집단적 부활이다.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고통은 하나의 절규 속에 녹아들 것이다. 남과 북이 함께 외치는 한 문장, 우리를 하나 되게 하소서. 이 외침은 천둥처럼 울려 퍼질 것이고 불가능은 현실로 바뀔 것이다. 이념과 전쟁으로 유지되던 보이지 않는 벽은 단 몇 초 만에 무너질 것이다. 이제 한국은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화해와 통합의 본보기로 세계에 기억될 것이다. 이 장면의 파급력은 세계 전역을 강타할 것이다. 중동의 분쟁, 유럽의 긴장, 영원할 것 같던 민족 간의 반목이 한반도를 바라보며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해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아픔으로 기억되던 땅은 평화의 기준점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 분단의 종식은 단지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마음의 화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또 하나의 움직임에 대해 언급했다. 그것은 한국을 수백만 명의 순례지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서울의 거리마다 외국인들로 가득 차고 교회와 사찰, 성소들마다 각국에서 온 인파가 몰릴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다. 그것은 영적 순례다. 전 세계가 이 작은 땅에서 다시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희망의 원천을 찾게 될 것이다. 그녀는 선언했다. 서울은 새로운 영적 중심지로 변화할 것이며 전 세계의 남녀노소, 모든 종교를 믿는 이들이 그곳으로 모이게 될 것이라고. 어떤 이들은 믿음을 찾아, 어떤 이들은 위로를 찾아, 어떤 이들은 징조를 찾아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느끼게 될 것이다. 종교를 초월한 무언가가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은 집단적인 영적 각성이며 가톨릭 신자도, 개신교도도, 불교도도, 심지어는 무신론자들까지도 모두가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존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문화적 충격이 일어날 것이다. 이미 음악, 영화, 기술의 수출국으로 잘 알려진 한국은 이제 영성을 수출하는 나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현상이 어떤 중앙 집중적 종교 시스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수많은 목소리의 연합, 다양한 실천의 흐름, 그리고 각 기도의 열정에서 피어나는 불꽃 같은 열망에서 비롯된다. 세계는 전례 없는 현상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전 세계 영성을 비추는 등대 같은 국가의 탄생. 이 모든 것의 상징적 정점은 바로 예루살렘과의 직접적인 비교다. 수세기 동안 수십억의 신앙인들이 모여든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처럼 한국은 이제 동양의 새로운 제단으로 인식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예루살렘은 분쟁의 도시였지만 한국은 화해와 연합, 그리고 부활의 땅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고유한 표식이 된다. 이것의 영향은 단지 영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몰려오면서 경제, 문화, 정치적 입지 역시 변화할 것이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것은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생생한 증거가 될 것이다. 바람은 단지 불었던 것이 아니라 뿌리 내렸고, 무대는 단지 설치된 것이 아니라 등불이 되었으며, 화해는 단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퍼졌다. 그러나 신디 제이콥스의 예언은 눈에 보이는 징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녀는 왜 한국이 선택되었는지에 대한 3가지 숨겨진 열쇠도 함께 밝혔다. 이것들은 한국의 부르심을 정의할 뿐 아니라 무시될 경우 치명적인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그 열쇠는 다음과 같다. 상처, 문화, 사명. 이 3가지가 한반도의 예언적 운명을 떠받치는 기반이 된다. 첫 번째 열쇠는 상처다. 한국의 역사는 침략, 전쟁, 굴욕의 연속이었다. 임진왜란, 일제 식민 통치, 그리고 한국전쟁이라는 깊은 상처는 수세대를 거쳐 이어져 왔다. 그러나 그녀에 따르면 이 상처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것들은 한국이 세상의 상처를 치유할 자격을 가진 민족이 되었음을 증명한다. 극심한 고통을 겪은 자만이 타인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불 속을 걸어본 자만이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다. 신디 제이콥스의 시각에서 한국은 상처 입은 치유자, 고통 속에서 단련된 민족이다. 증오와 분열 속에 빠진 세상은 고통을 인내하며 회복을 배운 이 민족에게서 위로와 치유의 길을 찾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열쇠는 문화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무기와 전쟁을 통해 영향력을 구축해온 반면 한국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한국의 음악은 전 세계 차트를 장악하고 영화는 상을 휩쓸며 드라마는 수십억의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그러나 제이콥스에 따르면 이것은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이는 영적인 준비입니다. 한국 문화는 그 안에 민족의 고통, 투쟁, 그리고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음악, 모든 대본, 모든 이미지는 정치가 결코 열 수 없는 문을 여는 도구입니다. 예언자는 이 문화가 운명 지어진 인물의 비밀 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 그가 전 대륙의 마음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열쇠는 사명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받기 위해 선택된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 선택된 것입니다. 그것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그로 인해 박해를 받은 것처럼 한국도 받은 것을 나누는 사명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경제적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화한 한국은 이제 영성과 희망을 나누는 분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의 가장 큰 짐이자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열쇠, 상처, 문화, 사명은 왜 한국이 아시아의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지목되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신디 제이콥스는 끔찍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부르심이 클수록 시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 때 세 가지 위험이 나라를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세계 질서의 붕괴입니다. 한국이 영적 절정을 맞이하는 시기에 지구는 혼돈에 빠질 것입니다. 세계 경제는 무너지고 화폐는 힘을 잃으며 새로운 권력 지도가 그려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는 조연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폭풍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피난처로 여겨지겠지만 동시에 목표물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한국의 위치는 태풍의 눈과도 같을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안전하지만 사방이 위험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 말입니다. 두 번째 위험은 갈등의 격화입니다. 제이콥스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미 영적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며 곧 물리적 세계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가정 내의 분열, 세대 간의 충돌, 이념적 대립을 언급했습니다. 팬데믹은 단지 예행 연습에 불과했다고 했습니다. 다가올 것은 훨씬 더 크고 공격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부흥의 순간에 그 사명을 막기 위한 공격에 직면할 것입니다. 변화에 저항하는 세력들은 한반도가 영적 등대가 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위험은 가장 교묘한 것입니다. 바로 내부의 적입니다. 교만, 오만, 무관심. 신디 제이콥스는 가장 큰 위협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온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신들이 무적이라고 믿게 되는 유혹, 가장 연합해야 할 때 분열되는 위험, 축복이 허영심으로 인해 저주로 바뀌는 가능성. 예언자는 이스라엘 선택받은 민족이 바로 교만에 빠져 무너졌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한국도 같은 함정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예언은 자동적인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가능성을 드러냅니다. 만약 민족이 교만의 함정에 빠진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과 연합으로 견뎌낸다면 그 사명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경고는 주어졌고 징조는 설명되었지만 신디 제이콥스는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한국의 운명은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열쇠, 곧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예언자는 어떤 기적도, 어떤 승리도, 어떤 통일도 백성의 간절한 기도가 없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언은 판결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녀는 한국 역사에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울려 퍼진 간절한 기도를 상기시켰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부모들은 누추한 집에 모여 해방을 위해 울며 기도했습니다. 한국전쟁 중에는 폭탄과 굶주림 속에서도 피난처와 들판에서 절박한 기도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제 위기 속에 가족들이 반지를 내어놓으며 나라를 구하려 했던 그때에도 미래를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느낄 때 민족을 지탱한 것은 그 기도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그 외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에 따르면 한국은 단순한 영적 선택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10월 3일로 예고된 가나안의 바람은 자동으로 불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백만의 목소리가 함께 부르짖는 소리에 대한 응답이 될 것입니다. 꿇어진 모든 무릎, 흘린 모든 눈물, 하늘에 올려진 모든 간구는 그 바람의 연료가 될 것입니다. 그 신비한 인물은 궁전도,
거대한 회의장도 아닌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서 나타날 것입니다. 더 큰 존재 앞에 자신을 내어놓은 민족 한가운데에서 말입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를 남겼습니다. 모든 한국인이 이 기도의 흐름에 동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나라를 위해 중보하고 교회와 공동체가 이 집단적인 부르짖음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백성들이 기도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운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었듯 사무엘이 중보기도로 한 나라를 이끌었듯 한국도 자신의 미래가 정치적 협상이 아닌 민족의 기도의 강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만을 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이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이 예언은 단지 한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일어날 일들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바람이 분다면 그것은 서울이나 평양에만 불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를 덮을 것입니다. 만약 통일이 온다면 그것은 단지 한국인만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대륙의 분열된 민족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아시아의 예루살렘이 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순례자들의 목적지가 아니라 전 세계 영성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그녀의 메시지를 이렇게 맺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시기를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토록 많은 예언이 한 영토로 수렴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나라가 이토록 큰 짐을 짊어진 적도 없었습니다. 미래는 더 이상 무기로 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로 결정될 것입니다. 조약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 앞에 자신을 내어놓겠다는 개인의 선택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경고는 주어졌고 징조는 설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디 제이콥스는 이 모든 것이 혼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운명은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열쇠, 곧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예언자는 어떤 기적도, 어떤 승리도, 어떤 통일도 백성의 간절한 기도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언은 판결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녀는 한국 역사 속 결정적인 순간마다 기도의 외침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부모들이 누추한 집에 모여 해방을 외치며 기도했고, 한국전쟁 때는 폭탄과 굶주림 속에서도 피난처와 들판에서 절박한 기도가 하늘에 올려졌습니다. 경제 위기 속에 가족들이 금반지를 내어놓던 순간에도 그들의 입에는 미래를 향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던 그때 민족을 지탱한 것은 바로 그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그 동일한 부르짖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에 따르면 한국은 단순한 영적 선택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10월 3일로 예고된 가나안의 바람은 저절로 불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수백만의 목소리가 함께 부르짖는 소리에 대한 응답이 될 것입니다. 꿇어진 모든 무릎, 흘린 모든 눈물, 하늘에 올려진 모든 간구는 그 바람의 연료가 될 것입니다. 그 신비한 인물은 궁전이나 대규모 집회장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더 큰 존재 앞에 자신을 내어놓은 민족 한가운데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꼭 남기고 싶은 당부를 전했습니다. 모든 한국인이 이 기도의 흐름에 동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나라를 위해 중보하고 교회와 공동체가 이 집단적인 부르짖음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며 기도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운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었듯 사무엘이 중보 기도로 나라를 이끌었듯 한국은 정치적 협상이 아니라 백성의 기도의 강도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예언은 단지 한 나라만의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일어날 일은 전 세계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람이 분다면 그것은 서울이나 평양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 불어올 것입니다. 만약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단지 한국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대륙의 분열된 민족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아시아의 예루살렘이 된다면 그것은 순례자들의 목적지를 넘어서 세계 영성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그녀의 메시지를 이렇게 맺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현대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시기를 살고 있으며 이처럼 많은 예언이 한 영토에 집중된 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작은 나라가 이토록 큰 짐을 진 적도 없었습니다. 미래는 무기로 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로 결정될 것입니다. 조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 앞에 자신을 내어놓겠다는 개인의 선택이 미래를 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호소했습니다. 당신은 관찰자가 될 것인가, 참여자가 될 것인가, 예언을 듣고 잊을 것인가, 마음에 새기고 행동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남긴 한 문장이 모든 메시지를 요약합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모든 시청자가 깊이 생각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 예언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준비시키기 위해 게시된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바람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대는 이미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은 이미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운명은 곧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운명이 영광이 될지 파멸이 될지는 백성의 응답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결정의 순간입니다. 이제는 각자가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냥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그 성취의 일부가 될 것인가. 여기서 당신의 목소리가 중요해집니다. 이 메시지를 끝까지 읽은 당신이라면 댓글로 당신의 비전과 생각, 결단을 남겨주세요. 당신이 느끼는 것을 적고 다른 이들과 이 메시지를 나누십시오. 당신이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이 역사를 바꿔갈 움직임의 일부임을 증명해 주세요.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하세요. 그들을 기도와 묵상으로 초대하고 하나 되도록 이끄세요. 하나의 불꽃은 작지만 다른 불꽃과 만나면 불길이 됩니다. 미래가 요구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의 불길, 의식의 불길, 용기의 불길입니다. 한국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단지 운명이 기록되는 것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함께 써내려가는 자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그 시간입니다. 바람은 이미 불고 있습니다. 그 인물은 이미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지금 시작됩니다. 결코 밝혀져서는 안 될 진실들이 있다. 수세기 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들이 이제 우리 앞에 드러나기 시작한다. 세상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징조들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오래된 예언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으며 역사의 시계는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인류를 되돌릴 수 없는 지점으로 밀어붙이는 듯 가속화되고 있다. 전설처럼 들리던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지금 더 이상 이를 우연이라 말할 수는 없다. 이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상황 속에서 한 이름이 압도적인 힘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아비그야 아난드. 어릴 적부터 놀라운 예측으로 주목을 받은 인도 청년. 그의 말은 마치 어떤 위대한 존재로부터 전해진 선고처럼 들린다. 그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할 때마다 세상의 징후들은 마치 그의 말을 확인하려는 듯 움직인다. 누군가는 조롱하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의심은 두려움으로 바뀌어간다. 그의 예언이 주는 충격은 단순히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현실이 그의 말에 맞춰 움직이는 듯한 데 있다. 그리고 그의 경고는 불안감을 불러일으킨다. 어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들이 오늘은 이미 눈에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 붕괴, 한국의 정치적 움직임, 일본의 불안정성, 이 모든 것은 뉴스에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그의 분석 속에 존재했다. 아비그야의 젊음은 그가 밝히는 예언의 무게와 대조를 이룬다. 마치 이 시대를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다가오는 폭풍을 알리는 사명을 지닌 존재처럼 느껴진다. 많은 사람들이 이성을 기반으로 그를 설명하려 하고 어떤 이들은 단지 행운이라 말하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의 말과 현실의 일치가 계속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공포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그의 말을 귀담아 듣는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다. 베다 점성과 고대 우주 해석을 바탕으로 한 그의 계산은 이미 학자들과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회자되고 있다. 그들이 그의 말을 전적으로 믿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단지 그들이 그의 말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아비그야는 이제 하나의 기준점, 하나의 경고의 상징이 되었다. 그에 따르면 세상은 이미 피할 수 없는 전환의 과정에 들어섰다. 중국, 한국, 미국,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결코 고립된 사건이 아니다. 그것들은 전 인류를 전례 없는 충돌로 몰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 전 지구적 연쇄 반응의 일부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은 그렇게 빠르게 퍼져나간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경고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미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징후들이 불편할 정도로 정밀하게 맞아떨어질 때 두려움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감정이 된다. 그에게 있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별들의 움직임, 자연의 순환, 정치적 변화들은 각각 독립된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우주적 기계의 표현이다. 이 신념은 그의 말에 독특한 힘을 부여한다. 그가 말할 때마다 그것은 하나의 피할 수 없는 부름처럼 역사의 행진을 알리는 목소리처럼 울려 퍼진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불안한 개념이 등장한다. 바로 우주가 외치고 있다는 것이다. 속삭임이 아니다. 미묘한 신호도 아니다. 우주가 외치고 있다는 것이다. 아비그야는 이러한 신호들이 이제는 누구라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해졌다고 말한다. 세계 경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균열을 드러내고 있고 여러 지역에서 정치적 불안정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자연재해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그는 이 모든 현상을 임박한 위기의 시기를 알리는 암호로 설명한다. 세상은 이미 균형의 선을 넘어섰고 이제는 붕괴의 단계로 진입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최근의 현상을 상식적인 설명으로 해석하려 할 때 아비그야는 그것들을 더 거대한 틀 속에 배치한다. 그는 각 사건이 단순한 인간의 실수나 우연이 아닌 우주적 질서에 따른 주기 속의 한 조각임을 보여준다. 경제 위기는 인간의 오류를 넘어서 보편적 법칙의 일부이고 자연재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이미 시작된 전환기의 일부라는 것이다. 그의 논리는 단순하면서도 무섭다. 우연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는 하나의 운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불안한 점은 이러한 주장들이 현실 속에서 반복적으로 입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의 경제 붕괴를 경고하는 각종 보고서, 한국의 정치적 긴장에 대한 뉴스, 일본의 지진 경보, 모든 것이 그의 설명을 그대로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모호한 예언이 아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구체적인 경고이며 그에 정확히 부합하는 현실이 존재한다. 이 반복되는 일치는 결국 의심을 두려움으로 바꾸고 만다. 그의 말을 지켜보는 대중은 그 속에서 어떤 강력한 힘을 느낀다. 그 말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상관없다. 누구나 느끼는 감정은 하나다.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으며 그는 이미 그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마치 연극이 진행 중인데 그는 이미 그 대본을 미리 읽은 사람처럼 느껴진다. 그렇기에 사람들의 시선은 그에게 고정된다. 다음 막이 열릴 때 아무도 불시에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그의 계시들이 주는 효과다. 사람들로 하여금 잠시 멈추고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곱씹게 만드는 것. 왜냐하면 이제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다. 눈앞의 현실을 마주한 이상 과거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힘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솟구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모든 이들의 머릿속에 맴돌게 된다. 우리는 반복되는 우연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운명의 한가운데에 있는가? 아비그야는 어떤 답도 강요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징후를 보여줄 뿐이다. 나머지는 각자의 몫이다. 아비그야 아난드는 중국의 운명에 대해 말하는데 결코 주저한 적이 없다. 그는 심지어 가장 회의적인 이들조차 소름이 돋게 할 만큼 분명하게 말해왔다. 중국이라는 초강대국은 시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그것은 외부의 공격도 전통적인 전쟁의 결과도 아니다. 내부 구조 자체가 붕괴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 과정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며 인류의 역사가 반복해온 하나의 주기라고 말한다. 아비그야의 시각에서 보면 중국은 이제 세계 지정학의 판도를 영원히 바꿔놓을 분열의 문턱에 서 있다. 경제 위기, 사회적 긴장, 지역 간 격차, 그리고 갈수록 압박받는 중앙정부, 이 모든 것이 그에 따르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과정의 일부다. 제국은 단 한 번의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갈라지고 금이 간 성벽처럼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조금씩 해체될 것이다. 그는 이 과정이 단순한 시위나 경제 불안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 말한다. 다가올 것은 완전한 분열이다. 중국은 하나의 힘으로 존재하던 국가에서 벗어나 다수의 정치 세력으로 나뉘게 될 것이다. 충격적인 운명이지만 그가 보기에는 피할 수 없는 길이다. 그는 말한다. 역사는 이미 충분한 단서를 남겨두었다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지 인류의 과거 속에서 되풀이되어 온 하나의 패턴이 다시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뿐이다. 그리고 그는 그 이상을 말한다. 아난드는 단순한 붕괴가 아니라
중국이 5개의 뚜렷한 지역으로 분열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점점 더 부유해지고 독립성을 키워가는 남부는 중앙 권력에서 멀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소수 민족과 역사적 갈등이 얽혀있는 서부는 자치권을 요구할 것이며 불안정성에 직면한 동북부는 스스로의 길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머지않아 하나의 중국이라는 이미지는 단지 기억으로만 남게 된다. 세계는 눈앞에서 새롭게 그려지는 정치 지도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분열의 충격은 중국의 국경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아비그야에 따르면 이는 전 아시아와 전 세계를 뒤흔드는 일련의 변화의 반가소해가 될 것이다. 중국에 의존해온 여러 국가들의 경제가 연쇄적으로 붕괴하고 글로벌 권력의 균형이 무너질 것이다. 주변 지역의 잠재된 갈등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세계는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는 불안정의 시대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그의 설명은 은유도 비유도 없다. 중국의 분열은 가정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사실로 묘사된다. 그 초기 징후들은 이미 드러나 있으며 사건의 속도는 그가 했던 경고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시장의 하락, 억눌린 시위, 내부 위기를 알리는 경고들. 이 모든 것은 되돌릴 수 없는 하나의 과정의 단계들이다. 아비그야는 이를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부른다. 그는 중앙 구조가 권위를 상실하는 그 시점이 오면 분열의 속도는 매우 빠르며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 시점은 그의 말에 따르면 이미 가까워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발생하는 순간 이미 늦는다. 톱니바퀴는 돌아가기 시작했으며 아무도 그것을 멈출 수 없다. 이 예언이 주는 무게는 단순한 추측이나 억측이 아님을 분명히 드러낸다. 그는 지역 위기, 경제 쇠퇴, 권력 투쟁을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연결시킨다. 그리고 그로 인해 드러나는 전체 그림은 하나의 제국이 세상 앞에서 해체되고 있다는 명백한 현실이다. 견고해 보였던 것이 허약함을 드러내고 영원할 것 같던 것이 결국은 덧없음을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아비그야 아난드의 예언 중 첫 번째 충격이다. 수십 년 동안 안정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강대국의 붕괴, 그것은 조용한 쇠락이 아니라 대륙을 넘어 전 세계에 충격을 줄 폭력적인 붕괴가 될 것이다. 중국의 분열로 인한 파장은 경제, 정부, 사회, 그 어떤 영역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의 분열이 불가피하다고 선언한 이후 아난드는 그의 시선을 미국으로 돌린다. 그는 미국 정치가 현재의 혼란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곧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다. 단순한 대통령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이후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설 인물이다. 아난드는 그를 두 번째 트럼프라고 묘사하며 충돌의 에너지를 계승하면서도 훨씬 더 전략적이고 계산적인 인물이라고 설명한다. 이 지도자는 정치적 지진과도 같은 충격을 가져올 것이다. 트럼프가 무력으로 기존 질서를 흔들었다면 이 후계자는 공격성과 전략을 결합해 전 세계 질서를 다시 짜려 할 것이다. 그는 냉혹하고 계산적이며 물러섬 없는 인물로 그려진다. 단순히 세계 질서를 거부하는 것을 넘어 새로이 재편하고자 할 것이다. 아난드에게 있어 트럼프 2.0은 훨씬 더 위험한 권력이다. 본능적인 대중성과 치밀한 계획력을 동시에 지닌 이 인물은 지금까지의 그 어떤 리더보다도 더 예측 불허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예언은 명확하다. 세계는 새로운 형태의 미국 지도력을 보게 될 것이다. 더욱 강경하고 더욱 급진적이며 모든 분야에서 경쟁자들을 정면으로 상대하려는 리더. 그는 트럼프가 남긴 충격의 유산을 계승할 것이며 거기에 더해 국가적 전략가로서의 사고방식과 도발자로서의 행동을 겸비하게 될 것이다. 이 조합은 세계 지정학을 한층 더 긴장감 넘치게 만들 것이며 미국은 다시금 절대적 패권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전장의 중심은 아시아가 될 것이라고 아난드는 예언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예언은 다시 한번 한국과 연결된다. 아비그야 아난드는 12월 20일부터 27일 사이에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 경고한다. 그는 이 현상을 하얀 비바유라고 불렀다. 이 수수께끼 같은 표현은 그의 측근들조차 침묵하게 만들었다. 자연현상인지 영적 계시인지 혹은 하늘에서 오는 징조인지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신했다. 그것은 결코 평범한 사건이 아닐 것이라고.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그 중심에 바로 한국이 있다는 점이다. 나라 전체가 충격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며 그 날짜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하나의 분기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아비그야는
하늘에서 무엇이 떨어질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단 한마디의 어두운 경고를 남겼다. 그 일이 일어나면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의심의 여지는 없을 것이며 누구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하얀 비는 단순한 기상현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아난드에게 있어 그것은 상징적이면서도 동시에 실제적인 신호이다. 그는 이 사건의 영향이 단순히 물리적인 충격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사회적 차원에까지 깊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은 공포의 시기를 지나게 되겠지만 그 끝에는 변화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한다. 이 예언은 강한 불안감을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아난드는 대개 흐릿한 미래가 아닌 정확한 시기와 특정 국가를 짚었기 때문이다. 현대 세계는 모호한 예측에 익숙해져 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일주일, 명확한 날짜, 단일한 대상 국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질문이 솟아오른다. 12월에 과연 무엇이 벌어질 것인가? 하지만 아난드는 완전한 답을 주지 않는다. 그는 일부 계시는 말할 수 없다고 고집한다. 그것들을 말로 옮기는 순간 운명의 흐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하얀 비라는 표현 하나만으로도 이미 수많은 추측과 두려움이 퍼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가 세부 사항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이 예언의 무게를 더해주고 있다. 한국 국민에게 있어 이 예언은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다. 국가의 심장에 울려 퍼지는 경고음이다. 그것은 고통과 충격의 순간이 될 것이지만 동시에 기회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기도 하다. 아난드는 이 충격을 통해 한국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며 세계적 영향력과 존재감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날짜가 다가올수록 세상의 긴장과 불안도 커져가고 있다. 이것이 자연재해일까? 정치적 사건일까? 아니면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떤 형이상학적 현상일까?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아비그야는 단언한다. 그 일이 일어나면 한국인이라면 모두 알아차릴 것이다. 이 계시의 무게는 단지 그것이 난해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이 확신에 찬 어조로 예고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12월은 반드시 기억될 것이다. 한국은 역사에 남을 어떤 사건을 겪게 될 것이다. 경고는 이미 주어졌다. 세상은 지금 그 순간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 아비그야 아난드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의 시선이 북한으로 향했을 때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그 정권이 외부와의 충돌을 준비 중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예상치 못한 그리고 훨씬 더 충격적인 내용을 밝혀냈다. 전쟁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아난드는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한다. 북한은 지금 이미 전쟁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그 적은 다름 아닌 자신들의 권력 중심부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북한은 깊은 내부 분열로 향하고 있다. 내부 파벌 간의 충돌이 본격화되며 정권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지금껏 체제를 지탱해온 군부는 더 이상 하나의 축이 아니게 된다. 한쪽은 체제의 절대적 유지를 원하는 세력, 다른 한쪽은 수십 년간의 억압과 고립에 지친 군 지도자들이다. 이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도달하게 된다. 아비그야는 이 내전의 불씨가 민중 시위가 아닌 바로 권력 최상층부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다. 정치적 통제권을 둘러싼 싸움이 북한을 하나의 거대한 내부 전장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나 이 전쟁은 장기전이 되지는 않는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오랜 갈등을 견딜 수 없으며 짧고 격렬하며 잔혹한 충돌이 될 것이다. 그의 예측에 따르면 이 충돌은 몇 주 또는 길어야 몇 달 내에 결판이 나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북한을 보게 될 것이다. 이 경고는 특별한 무게를 지닌다. 왜냐하면 이는 한반도를 현대사 최대의 변곡점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북한 내전은 단지 하나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한반도의 진정한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한다. 아비그야는 분명히 말한다. 북한 내부의 붕괴가 통일의 촉매가 될 것이다. 그는 이 순간을 아시아의 전환점이라 부른다. 이는 단지 한국의 변화 때문만은 아니다. 북한 체제의 붕괴는 마치 물속에 돌이 만들어낸 파장처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에게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예언은 더욱 불길하게 느껴진다. 도미노 효과는 중국의 분열에서부터 시작된다. 중국의 쇠약은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사라지게 만들고 그 틈을 타 북한 내부가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 결과로 미국은 트럼프 2.0의 지도해 태평양 지역 내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입하게 된다. 반면 러시아는 권력의 공백 속에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려 할 것이다. 일본은 이미 화산 활동과 영토 분쟁으로 긴장 상태에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례없는 군사화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이 모든 예언은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연결된다. 한반도, 그리고 그 중심에서 이제 한국은 단지 관찰자가 아닌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주체가 되어가고 있다. 아비그야는 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맞물린 혼돈의 톱니바퀴로 묘사한다. 각 요소는 서로를 밀어내며 움직이고 어느 누구도 그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중국의 붕괴, 북한의 내전, 미국의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 그리고 일본의 긴장 고조. 이 모든 것은 그가 끊을 수 없는 사슬이라 부르는 연쇄작용의 일부이다.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연속의 파열. 가장 소름 끼치는 점은 그에 따르면 이 사슬의 전개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다. 첫 고리가 무너지면 나머지는 급격한 속도로 무너질 것이다. 장기적인 협상이나 외교적 해결을 논할 시간조차 없이 세계는 눈앞에서 무너지는 질서를 보게 될 것이다. 매주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새로운 사건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시기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단순히 공포를 주는 것을 넘어서 세계 구조의 재편을 예고한다. 수십 년간 분단되어 있던 한국은 이제 단지 분쟁의 배경이 아니라 세계사의 중심 무대로 떠오르게 된다. 처음엔 고립된 내전처럼 보였던 북한의 혼란이 곧 국제 질서 전체를 흔드는 반가쇠가 될 것이다. 경제적 충격은 거대할 것이며 시장은 붕괴하고 정치적 동맹은 재구성되며 각국의 정부들마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수십 년이 아닌 몇 개월 안에 일어날 수 있다고 그는 경고한다. 아난드는 반복해서 강조한다. 운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며 단 며칠 사이에도 세상이 뒤바뀔 수 있다고. 견고해 보이던 체계는 사라지고 영원할 것 같던 구조는 붕괴할 것이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한국은 단지 소식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진정한 시작점, 세계사의 진원지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은 단순한 흥미나 예측을 넘어서 절박함과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더 이상 먼 미래의 추측이 아니다. 북한 내부의 이상 징후는 이미 시작되었고 국제뉴스는 점점 더 명확한 불안의 신호를 보도하고 있다. 압력, 내부 갈등, 극심한 폐쇄성 속에서 터져 나오는 변화의 조짐, 하루하루가 예언과 일치해가고 있다. 그리고 예언의 흐름과 현실이 일치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세상은 이미 그 사슬 위에 올라섰다. 그리고 첫 고리는 언제든 떨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 아비그야 아난드는 준비해야 할 사람은 정부만이 아니라고 경고한다. 보통 사람들 우리 모두가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번에 닥쳐올 충격은 단순한 정치적 위기에 그치지 않고 경제, 안보, 그리고 각 시민의 일상생활까지 깊숙이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점점 다가오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은 결코 먼 곳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곧 우리 삶의 일부가 될 것이다. 중국의 분열, 북한의 내전, 그리고 전 세계를 뒤흔드는 도미노 효과를 예언한 후 아난드는 더 놀라운 계시를 내놓는다. 혼돈 속에서 새로운 힘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 그 중심에는 늘 분단과 갈등의 땅으로 인식되어 온 한국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피해자가 아닌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는 한국을 하나의 부활의 심장이라 묘사한다. 폭풍이 지나간 뒤 이 나라는 리더로서의 소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 리더십은 단순히 경제나 정치의 영역이 아니다. 정신적, 문명적 차원에서 인류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 예언한다. 과감하고 놀라운 주장처럼 들리지만 그는 그것이 고통과 저항을 통해 단련된 민족의 내면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말한다. 하얀 비와 북한의 붕괴라는 충격 이후 한반도는 분단의 상징에서 통일과 재건의 상징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한반도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아비그야는 그것이 전 세계 변화를 이끌어낼 기점이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한국은 전쟁과 혼돈 속에서도 새로운 질서가 태어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며 작지만 위대한 역사와 정체성을 지닌 나라가 영적 회복과 기술적 진보를 동시에 이루는 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것을 전 인류에게 증명하게 될 것이다. 이 힘은 무력으로 억지로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견뎌내고 스스로를 변화시킨 민족의 힘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그의 말은 엄중하지만 단순히 두려움을 조장하지 않는다. 그는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몇 년 안에 다가올 현실에 대해 이야기한다. 메시지는 분명하다. 세계는 고통을 통과하게 될 것이지만
그 고통의 중심에서 새로운 모델이 태어날 것이며 그 중심이 바로 한반도가 될 것이다. 그는 단언한다. 통일은 더 이상 꿈이 아니다. 그것은 이제 현실로 향하는 결정적 발걸음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비그야는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경고를 남긴다. 이 모든 것은 절대적인 운명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가 본 것은 확정된 결말이 아닌 매우 높은 확률로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다. 인류가 지혜롭게 행동한다면 이 혼돈은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무지와 무관심이 지배한다면 그 기회는 사라질 수도 있다. 바로 이 점이 그의 예언을 더욱 강력하게 만든다. 그것은 두려움을 향한 초대가 아니라 책임감을 향한 부름이다. 운명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지금의 선택이 새로운 시대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그의 마지막 경고는 특히 한국을 향하고 있다. 그는 이 민족이 역사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한다. 충격을 통과해 새로운 문명의 길잡이가 될 수도 있고 물러서서 운명이 맡긴 역할을 이룰 수도 있다. 그 책임은 지도자들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가슴에 달려 있다. 그는 한 나라의 힘은 집단의식에서 나온다고 강조하며 그 의식이 충격 이후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점은 결정적이다. 왜냐하면 이 예언이 단지 정부나 엘리트가 아닌 그것을 듣는 모든 개인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미래는 단지 지켜보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아비기야의 경고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깨어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변화의 시대에는 오직 용기와 지혜를 가진 자만이 혼란을 뚫고 반대편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 지금 가장 큰 시험대에 올라 있다. 12월의 충격은 끝이 아니라 나라를 세계의 중심에 세울 전환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 시기를 지나면 한국은 영적인 지도자로 새로운 세계 질서의 길잡이로 떠오를 수 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운명은 아직 열려 있다. 계시의 마지막에서 아비기야 아난드는 처음부터 강조했던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미래는 닫힌 책이 아니다. 가능성의 들판이다. 그가 보는 것은 경고들이다. 그리고 각 경고는 인류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는 이것이 쇼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것은 생존과 재생에 관한 것이다. 곧 벌어질 일은 세대에 걸쳐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침묵은 무겁게 느껴진다. 그의 말은 엄숙한 경고처럼 울리지만 동시에 하나의 초대처럼 다가온다. 각자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각 나라가 깨어나며 인류가 변화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깨닫도록 하는 초대이다. 예언은 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이다. 이제 선택은 모두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당신은 한국이 새로운 문명의 심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까? 아비기야가 예고한 충격들이 다시 태어날 세계의 신호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도 꼭 공유해주세요. 이 경고는 침묵 속에 묻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으며 당신의 목소리 또한 이 여정의 일부입니다.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쓰일지는 부분적으로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